네, 이승환의 심장병 노래 같이 들으셨고요. 오늘도 채팅창에 우주아빠님, 바다돌림, 내가 사는 이유님 아주 고정 팬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2, 3주 전부터 예고해드린 바대로 종횡무진 이상규 의원님 모시고 평소와 다른 다른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상규 의원님의 내면을 팍팍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랑은 워낙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던 의원님이라서 좀 어렵지가 않고 굉장히 편하네요. 소주잔을 앞에 두고서 우리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고추 소주 마시면서 며칠 전에 따님 출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기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엄청 좋습니다. 날아갈 듯합니다. 이름 지으셨죠? 할아버지가 지었는데요. 네네. 지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지연. 예. 너무 예쁘다. 사진 봤어요 페이스북에. 애기 얼굴 지금 조금 크던데 얼굴을 클로즈해서 그렇죠. 찍어서. 뭐 아주 정말 이렇게 조망만한 그런 얼굴인데, 네네. 예, 그 코가 저를 닮아가지고 참 그렇구나. 늘 걱정입니다. 그 뭐 계속 저 오빠도 네. 코만 저를 닮고 아. 다행히 그 눈은 엄마를 닮아서 좀 네네. 크고 그런데. 네네. 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목소리는 꼭 엄마를 닮아라. 그래야지 노래를 좀 잘 부르기 왜요? 때문에. 의원님도 목소리 좋으신데 좀 이따가 노래 한 곡 시킬 예정인데. 살려주세요. 의원님 너무 덥고 그런데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의원님 뵐 때마다 지금은 의원님이 되셔서 조금 좀 누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장난기가 좀 많이 저는 보였어요. 장난기요? 네. 좀 있죠. 예. 많이 있죠. 어린 시절에 의원님 꿈하고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고 특별하게 기억나는 혹시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하여튼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충북 제천인데요.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는 그 냇가에 가서 미역 감고, 그 가을에는 이 논에 나가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그다음에 무서리, 콩서리 하고, 예, 거기 이제 의림지라고 사망시대 저수지가 있는데, 그 봄에 이제 거기 막 찬바람, 돌바람 막 불 때 거기 쭉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게 뭐 개구장이로 이렇게 이제 지냈죠. 이제 그러다가 서울에 국민학교 5학년 때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부모님 떨어져 지내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낯설기도 하고. 유학을 오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이렇게 뭐 서울 학생들의 텃세 같은 거, 또 잘 사는 있죠. 뭐 아이들의 뭐 텃세 이런 걸 당하고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부당한 대우를 안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좀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이렇게 뭔가 누를 수 있는 게 공부겠구나 생각하셨나요? 제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싸움을 잘할 만한 이런 체격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좀 하니까 조금씩 그런 게 없어지던가요? 글쎄, 그게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한번 그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서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두드려 맞은 적도 있고, 예, 뭐 이제 그런 일이 많은데,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그 밴드 뭐 이제 밴드부 이런 걸 하기도 했었고, 하다가 뭐 잘 안 돼서 선생님들하고 한참 막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밴드면 어떤 걸 맡으셨었어요? 저는 키보드 전자기가. 지금은 하나도 못 칩니다. 그때 이제 코드만 잘하는 친구들이 가르쳐줘서 그 이제 코드만 짚으면서 건반 조금 이렇게 만지면서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셨. 보기와 조금 다르신 면이 많이
있으셨구나.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차별 같은 걸 받으시면서 더 공부 쪽으로 하시게 된 계기도 되시지 않았을까? 그랬죠. 의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면.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뭐 그 충북에 계실 때랑 좀 달라진 꿈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근데 그땐 뭐 특별한 꿈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성적이 좀 좋은 편이어서 뭐 법대나 뭐 이제 이런 데를 그냥 가면 좋겠다. 그냥 특별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나는 꼭 판사가 돼야지 검사가 돼야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꿈은 아니었고 네네. 예, 그냥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남들은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거에 되게 쉽게 얘기를 하시네요. 법이나 해볼까?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때 생각은 성적 되는 대로 그냥 학교 가야지. 예. 그러니까 그게 법이니까. 그 공부를 엄청 잘하셨나 봐요. 그렇구나. 그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건 그러면 그렇게 좀 차별받았던 게 기억에 남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시작됐는데 밖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을 들어오라고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시키셔서 네. 창가에 나가서 복도 창가에 나가서 얘들아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옆반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너 이 녀석아 수업 시작했는데 왜 떠들어? 해서 거기서 한참 주워 맞고 그래서 아이 선생님 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녀석이 말 대꾸 하네. 버트들어 맞고 뭐 그런 거죠. 혹시 키가 이렇게 더 못 크시는 이유가 그때 맞아서 그것도 이유가 될 것도 하겠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그거 이외엔 좀 평범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특별한 학생은 아니 공부 좀 잘하는 그렇죠. 학생? 이제 공부는 좀 잘하는 축이었고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밴드 같은 거를 한다거나 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마시러 다니고 그때 이제 주로 우리는 청량리에 나가서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그런 그 이 멋진 이 고교 시절을 보냈죠. 그러니까 놀기도 좀 잘 노시고 공부도 잘하시는 노는 건 조금 했고요. 예. 공부만 이렇게 파고드시진 않으셨나 봐요. 그런 셈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지내시다가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의원님을 알고 지내는데 그 민주노동당 당 정치 활동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학생 운동을 했든 노동 운동을 했든 또는 뭐 다른 청년 운동을 했든 간에 1998년 이제 권영길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그때가 이제 진보 승리 21일이었고 2000년도에 창당을 해서 이제 당 활동을 쭉 하게 될 때 네. 누구나가 다 우리에게도 당 활동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 합류를 하게 됐고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뭐 노동 운동과 다른 영역에 뭔가 정치를 입문한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늘 하는 투쟁, 부당한 것에 저항하는 싸움 그런 것과 당 활동은 다 같은 거였죠. 연장선상에 예, 그런 거였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면 그 공부도 잘 하셨었고 특별히 이렇게 반항 사회 저항을 안 하셔도 무난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좀 부조리하다라고 느끼시게 된 혹시 계기는 있으셨어요? 이제 학창 시절에 그렇게 좀 이제 작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가 고대 뒤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80년대 그 고등학교 학교 등하교 하면서 고대생들이 데모하는 거를 계속 봐온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80년대에도 뭐 학살자 전두환 물러가라 막 이런 유인물을 막 나눠주고 하는 걸 네. 봤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근데 뭔가 어쨌든 대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데모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러니까 졸업식 하기 전에 학력고사 끝나고 네. 방송 수업으로 이제 했는데 국어 선생님께서 뭐 전환시대의 논리,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책들을 이제 읽어보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대학 입학하기 전에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종로 서적에 나가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아, 와,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구나. 일본과 미국의 굽실거리고 아, 그리고 그 빈부격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회구나. 네.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이 이해가 왜 그런 건지. 이제 됐는데 네. 그래서 내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나는 데모는 안 하겠다. 아, 다만 왜 데모를 하는지 보다 잘 알아보긴 하자. 아. 그랬었죠. 저는 초등학교 때 연세대학교 부설 재활원을 다녔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연세대도 엄청나게 데모를 많이 하던 때라서 저는 오히려 그 체류탄 때문에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재활원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막 그랬겠네요. 그죠? 네, 재활원을 도망도 오고 병원이라 막 재채기 하다가 맹장 터지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그때는 몰랐으니까 싫었지 그런 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부터 내성이 길러졌군요. 네. 네. 언니들이 나 오빠들이 도망쳐오면서 왜 이래야 되는지 조금씩 서로의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도 얻어듣고 이러니까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네, 누가 의원님한테 이 길을 가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남들 보기에는 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의원님? 좀 덜 떨어지고 무디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똑똑하고 네, 이 정세에 밝고 그럴 경우는 오히려 그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다 잘 되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또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걸 못 버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히 잘못된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고 그러면은 민중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근데 이제 폭발하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먼저 뭐 어디 뭐 정권 옹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폭발해갖고 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막 계획과 작전을 막 세운단 말이죠. 네. 이론적으로는 다 그럴싸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한다고 해서 꼭 전체 민중이 뭐 다 일어나서 싸우느냐 하면 꼭 그런 게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 민중들은 이런 기회가 와도 하질 않는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딴 길을 잡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걸 헛똑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네. 자기 머리, 자기 생각에만 의존해서 하다 보면 네. 오히려 이제 일찍 그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민중과 함께 가는 네. 길이 아닌 자기 일신의 안락을 위한 이런 길로 자꾸 빠져 드는 그렇죠. 거죠. 예. 의원님이 지금까지 보시기에 정치는 무엇이고 진보란 무엇이라 자기만의 철학이 딱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뭐 진보 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발상의 전환, 힘들고 어려워도 새로운 길을 뚫고 찾아가는 것, 뭐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질문의 내용에는 없던 내용인데 예, 요즘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예, 저희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그 시절에 그 장애위원회 예. 활동을 하시다가 예, 이 정말 진보가 이런 것인가 예. 라고 하시고 좀 탈당하시거나 활동을 잠시 안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예, 많아지셨어요. 글씨죠. 예, 예, 예. 피해를 좀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왜 그런지 근데 생각해 최근에 보시면- 보여진 모습, 그러니까 뭐 2008년도에도 당이 분당 사태가 있었고요. 네네. 작년에도 분당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이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이제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주요하게 당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우리들이 좀 반성적으로
돌아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이 다시 좀 정비가 되면 그분들이 그 실망감에서 벗어나서 다시 또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그렇게 실망하고 잠시 떠난 분들 네.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 의원님이나 그 지도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너무 막 또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갈 길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같이 하시겠죠. 잠시 좀 오해도 있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바다돌림이 질문해 주신 건데 의원 활동하신 지는 많이 되시진 않았지만 의원 활동 하시는 게 예. 재밌으신지 힘드신지 굉장히 재밌어요. 새벽 5시나 6시 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요. 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며칠 전에 그 딸 출산을 했을 때 네.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첫날 이제 산후조리 이제 같이 있으면서 산후조리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갓난아기는 신생아실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엄마는 이제 마취가 덜 깨갖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자고 있었고, 저도 같이 잠을 잤는데 1년 만에 그렇게 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 막 장관 그 총리 청문회를 하고 네. 그 예결위 할 때는 총리, 장관, 뭐 이제 외청, 뭐 경찰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뭐 이런, 그런데 또 무슨 위원회,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위원장들까지 해서 51명이 다 출석을 하게 돼 있는데 네. 51명을 앞에 두고 아무한테나 다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나 다 막 불러 세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경우는 원래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근데 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부처가 있죠. 17개 부처인가가 안 해갖고 17개 부처장을 전부 다 불러 세워서 아, 당신들 왜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지키고 네. 응? 네. 왜 그 성평등 그런 기본도 안 돼 있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예.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참 그 멀리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의원님이. 인간적으로 우리 재밌을 지금 수 있을 가까이 것 있잖아요. 같아요. 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예. 네. 근데 이제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뭐 이제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권력의 그 속살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 이렇게 떠나가셨던 분들의 맨 얼굴 다 봤었고, 네네. 예산이나 주요 법률을 다루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또는 이제 이명박 정부 쪽,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바뀌어서 박근혜 정부 쪽의 주요 인물들, 네.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뭐 직접 보니까, 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명확한 판단도 할 수 있게 되고,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 구조, 가진 자들의 힘이 얼마만큼 견고한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진보 진영이 그 옳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더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왜 드라마 같은데 보면 예, 기업들 이렇게 뭐 예, 특히 횟집 같은 예. 데서 만나가지고 예. 돈 거래도 많이 하고 예, 그 밀착이라고 예, 그러죠. 예, 제가 예. 지금 단어가 얼른 안 떠오르는데 예, 정경유착, 예예. 예, 그런 거 혹시 뭐 뇌물수수, 네. 예. 들어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아유, 저한테 왜 그런 거 안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저 이번 자리를 통해서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깨끗하지만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저에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좀 이렇게 횟집에서 좀 만나고 그러셔서 회 좋아하신답니다. 그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만 만연한 사회인지, 뭐 드라마가 과장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그런 비리들만 봐오다 보니까
어, 우리 진보정당 의원님들은 너무 순수하시고 맑다는 건 알지만 또 의정 활동 하다 보면 에이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물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의회주의, 네, 합법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원내 진출하게 됐을 때 그 권력 구조 안에 편입이 되면서 네, 민중들의 삶, 서민들의 어려운 삶의 그 고통과 현실에 기반하지 못하고, 네, 네. 왜냐면 이제 당장 자기 일시는 좀 편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빠져갈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경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늘 그래서 당원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견제. 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당원과 음, 당 조직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진보당은 모든 당직자 공직자들이 매년 그 성평등 교육 네, 그리고 장애인 평등 교육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매년 들을 때마다 받는 느낌이 뭐냐면 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그 교육을 들으면 그 평등에 관련된 그러니까 성인지 장애인지 부분이 확실히 더 강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느슨해질 수 예, 있는데 의회에 들어갔더라도 늘 현장을 생각하고 현장을 기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시에 네. 의원들이 갖고 있는 힘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회기 중이니까 국회 안에서는 하루에 10건, 20건씩 토론회가 열려요. 근데 이 토론회가 굉장히 다 중요한 토론들입니다. 그 의원실에서 보통 주최를 해서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학계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내에서만 이걸 하면 안 된다. 이 토론에 그 당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나 당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현실을 알아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도 하고. 근데 이런 길을 그러니까 의원들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연결만 시켜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활동을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당을 강화하고 당 조직에 귀결되는 이런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네. 아주 절실하게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그 제가 24시간을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만 봐도 횟집 가실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저 순댓국집도 가고요. 예, 막걸리 집에도 가고요. 횟집도 가고 가리지 않고 예, 밥 먹는 데는 다 갑니다. 그렇게 만나고 이렇게 그런 현장에서 배우시고 나누시고 하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면 예. 정말 뭐 정경유착 이럴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은평구 지역에 계시다가 네. 갑작스럽게 관악 지역에 출마하셨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로 생각은 되지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어려운 점들이 개인적으로나 뭐 당으로나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그 후보 등록 마감 날이 됐는데 오후 2시에 연락이 와서 네. 관악으로 출마하셔야 됩니다. 서류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표님 그 전가를 받고서 네. 야, 이거 서너 시간 만에 이 서류 준비하는 게 이게 거의 안 되거든요. 그나마 예비 후보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미리 서류가 있어서 그 천만 다행이었지. 뭐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였는데 그때 머리가 하얗게 된 상태에서 어쨌든 이 대표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게 과연 맞냐 틀리냐 그 평가나 판단은 따로 하더라도 일단은 후보 등록을 성사시켜 놓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제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고. 근데 어쨌든 그때 진짜 머리가 하했어요. 네네.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뭐 관악에 뭐 갑자기 갔는데 15일 만에 당선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악 주민들 입장에서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선거를 준비하고 지역 활동을 해온 분들이 수십 년 해온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당선이 됐으니까. 그래서 당선 인사를 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당신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주민들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겠구나. 그리고 네, 저도 그 그렇겠네요. 이후에는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긴답니다. 예, 운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또 민심이 천심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히려 받아 안고 겸허하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네. 그러한 이제 주변 여건과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더욱더 겸허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지. 그렇게 그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굉장히 독한 것 같아요. 착하죠. 의원님은 은이라고 하셨지만 의원님부터 당원들까지 그 15일당은 얼마나 피눈물 나게 선거 운동을 그때 했겠어요. 1시간 반 자면서 네. 선거운동 했죠. 더군다나 그때 이정 대표님이 갑자기 사퇴하시게 된 게 사퇴하시고. 굉장히 억울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눈물도 많이 악착같이. 흘리면서. 예. 근데 저는 악착같이 속으로는 뭐 그러긴 했지만 계속 캠프에서 참모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카메라가 오니까 네.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근데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한 이틀 동안 대표님하고 같이 그 이제 인사를 쭉 다녔어요. 네. 가는 곳곳마다 주민들이 대표님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대표님도 눈물 흘리시고 부둥켜 갖고 눈물 흘리고 저도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카메라 방송사들이 막 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웃어야 된다는 거죠. 네. 첫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셨겠네요. 갈등. 그 웃는, 그러니까 근육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웃는 연습을 해갖고 그 이후에는 당사태나고 막 그랬을 때요. 저는 카메라만 오면 항상 웃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 그냥 그 자동이 되는 거죠. 네. 예, 예, 제가 그 정말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어쩐지 전하고 웃음이 좀 달라지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원님이 되셔서 그랬나 저는 그랬네요. 그 제가 들었었는데 막 그 후보 등록하실 때 네, 우리 당원분들이 성관이 문 못 닫게 막 몸으로 막고 서류 접수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후보 등록할 때요? 네네.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 막판에 막 시간이 다 돼서 아니 뭐 그걸 강제로 일부러 하는 거는 불가능한 그렇진 않고요. 일이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막 아슬아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넘었는데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진 얘기하는 건 않고요. 이제 안 되는 거고. 예, 그렇진 않고. 제가 6시 한 10분 전에 마감 10분 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등록하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그분 등록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앉았을 때는 이미 이제 시간은 6시가 이제 넘어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입장은 10분 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다 들어온 걸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서류 검토가 6시 넘어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했었습니다. 예. 그 말씀 전해주신 당원분이 좀 그때 아슬아슬함을 좀 가장해서 전달해 주셨나 보네요. 그걸 막 막고 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예. 걸 저는 전달이. 예. 그 의정 활동하시기 전과 지금이 뭐 크게 달라지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초심을 잃고 계신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그 상황이나 또 네. 들어가기 전에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신 점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정부를 바라보는 또 공무원 조직을 바라보는 이런 데서는 좀 이렇게 많은 그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 이 행정부, 뭐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막 놀거나 막 구조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전과는 달리 이 다 모니터를 하고 시민 단체에서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하고 이제 향후에 3년 후에 그 선거 치를 때 상대 후보 될 사람 네. 그쪽에서도 지금부터 다 모니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열하군요. 예, 그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이제 안행위 같은 경우 한 네. 한 20여 명 의원들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진보당이 되든 간에 네. 어느 한 의원이 열심히 안 하면 그 의원이 열심히 안 하는 게 확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국회만 이런 구조가 아니라 행정부도 그렇고 저 사법부도 그렇고 결국은 다 그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실제로 자기가 주어지는 한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왜 복지 공무원이라거나 왜 네. 최근에 공무원들 10분 이상이 왜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런 일이 막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물론 이제 잘못된 그 어떤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이제 그렇죠. 나타나는 문제이긴 한데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두 마리 미꾸라지가 있죠. 늘 물을 흐리는 네. 정치적 공무원, 정치적 경찰, 정치적 검찰,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당리 당략에 따라서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너무 크게 이제 보도가 되고 예, 하니까 예, 그게 예.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뭐 이제 국회의원들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각각 자기 정치색이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인데 그 자기 지향은 대기업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열심히 하면 그는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렇죠. 의원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여서 맞습니다. 이제 의원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만 그렇죠. 예. 이제 보통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더라. 아, 예, 곳곳에 그런 숨은 일꾼들은 많이 있더라. 뭐. 네. 이번에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에서 같이 붙으셨던 민주당 후보가 누구였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탈당한 전 의원 김희철 후보였죠. 김희철 후보. 지금도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좀 전에도 지역에 행사가 있었는데 네. 같이 나와서 그 행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저를 한시도 쉬지 않게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고마운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원내 교섭 단체 권한이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안 제출하셨을 때는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다른 당 의원들을 꼬셔야 하는지. 당연히 꼬셔야 하죠. 예, 그 법안 발의하려면 10명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진보당 의원이 6명이니까 네. 최소한 4명의 의원이 더 있어야 되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 때로는 정의당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동의해 줄 때도 있고요. 예, 그런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작년 그 일 때문에 혹시 꺼려 하시는 의원들은 없으신가요? 그 이제 법안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따라서. 좀 이제 다르고요. 네. 근본적으로 진보당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열심히 법안 활동이나 이런 거를 좀 전방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죠. 네. 받아돌림 질문이신데 의원님은 의사당에서 스마트폰으로 뭘 검색하시는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건 비밀이라고. 그건 저만 알고 있는 거죠. 걸리시지만 않으시면. 그리고 일단 저희 그 진보 ING는 진보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루지만 진행자도 장애인이고 그 진보당 자체가 소수 약자를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전과 의정활동하시기 전과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신 점, 또 작년 사태 이후에 장애 국회의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대목은 이제 의원이 된 것이 기점이기보다는 네. 당 활동을 하면서 그 장애인 평등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알게 되고 깨치게 되고 저 스스로도 잘못된 생각, 선입견에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제가 서울시당 사무처장 할 때 네. 민주노동당 때죠. 사무실을 구했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을 구하긴 했어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건물 앞쪽에는 계단인 거예요. 아, 근데 네. 건물 뒤쪽으로는 경사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경사가 조금 불편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안내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이렇게 왜 낮게 그 이렇게 그 스위치가 네네네. 설치돼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점자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때 제가 엄청 장애인위원회 그 당원들한테 약간 엄청 많이- 혼났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직접 겪으니까 나도 이렇게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됐고, 그래서 당사자 운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네네. 이런 걸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뭐 건물 구조나 이런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예,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애인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네. 그러긴 한데 뭐 많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 보다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의원이 돼서, 그러니까 장애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로 그 불평등하고 차별을 그 혁파하고 깨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그 일단은 의식이 좀 예. 많이 그렇죠. 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이게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보다 예, 네, 직접 생각부터 바뀌어야죠. 당사자가 예. 활동하고 안 하고의 감수성에 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 바다돌님이 스마트폰 검색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안 알려주시면 물고문 하신다고 하시네요. 저는 웬만한 고문에는 저항성이 생겨갖고요. 꿈쩍도 않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 저희 그 의원님 모셨을 때 또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살짝 힌트만 좀 드리자면, 네. 뉴스 검색을 보통 제일 많이 하죠. 네. 뭐 뉴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야한 뉴스. 네. 다 알려주셨네요. 아우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 기간 동안에 가장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과 4년 후에 재선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좀 네, 드릴게요. 작년 당 사태 한참 날 때 트위터에 제가 법안 발의나 의정 활동을 올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욕설을 막 하면서 네. 그 다음에 관악에서 재선 안 된다, 너 내가 다 떨어뜨리겠다, 이런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에 이제 답변 글을 썼는데 예. 제 솔직한 마음 썼죠.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한 적도 없었고 네.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다. 지금도 지역구 재선에 어떠한 미련도 없다. 나는 다만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주인이 되는 이런 사회를 원할 뿐이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좀 악성 댓글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제 마음이고, 3년 후에 재선에 제가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안 나갈 수도 있다. 네. 다만 관악은 계속 진보 정당의, 진보 진영의 중요한 근거지가 돼서 정치적으로 계속 또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어떤 선도적인 곳이 그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포부이자 계획이고요.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지난 1년간 네. 하기는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는 거, 그다음에 투쟁 현장, 노동 현장에 항상 같이 하는 거, 그런 걸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것 중에서 관악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네. 그 새벽 청소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당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걸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꼭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기 중에 제가 그 당선되기 직전에 했었던 건설 배관일, 네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도 꼭 현장에 가서 배관일을 다시 하고 예. 뭐 용접봉을 잡을 수만 있으면 네. 잡고 싶습니다. 의원님 청소하고 싶으셔서 지금 청소를 못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한국 사회에 넘쳐나는 쓰레기들 전부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버리는 네. 저희 집에 청소 좀 해주시면 불러만 주시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청소하고 싶어 하시는 의원 꼭 계속해서 뭐
꼭 의원님 말씀으로는 내가 의원이 아니더라도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 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해서 의원이 돼주시고 초심 잃지 않고 활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좀 땡깡 부려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또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 2탄 네. 시즌 2 네. 한번 하죠. 네. 그때 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신청해 주신 노래 중에 뭐 들으면서 보내드릴까요? 뭘 할까요? 바로 마법의 성 들을까요? 마법의 성. 네. 우리 따님한테 예쁜 노래 하나 드릴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마법의 성 더 클래식 노래 들으시면서 이성규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믿을 수